자, 3차 시입니다. 파일 다루기 3차 시. 자, 이번에는 tou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빈 파일을 만들기, 그 다음에 빈 파일이 아니고 기존 파일이 있었다면 기존 파일에 대한 수정 시간 혹은 접근 시간 변경하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touch라는 명령어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없는 터치 다음에 나오는 아규먼트가 없는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접근 시간을 수정을 합니다. 자, 수정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접근 시간은 이제 액세스 타임이고요. 그러니까 리드 했던 거죠. 리드 했던 거. 그 다음에 modification time, 이거는 이 파일이 바뀐 시간이에요. 그래서 ls-l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수정된 시간이 나오거든요. ls-l 여기 했었죠. 여기 보면 테스트란 파일이 언제 바뀌었느냐, 9월 22일 8시 28분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제 채널이 아니라 챕터 2에서 LS를 해봤을 때 이제 아까 했던 작업들이 있죠. 데이터 1, 데이터 1.link 1이란 디렉토리, 텍스트 2. 테스트는 없단 말이에요. touch라는 명령어를 써서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부러 하나 써놨어요. ls-l을 쓸 건데 앞으로 ls-l을 이제 이 시스템에서, 구름 시스템에서 누가 이제 별명을 하나 붙여놨죠. alias ll를 누가 붙여놨는데, ll이 어떤 이름으로 돼 있니? 어떤 명령어가 이제 ll이라고 불리는 거니? 봤더니 ll은 ls-al 대문자 f래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ll을 해보면 ll 테스트 해보면 ls-alf가 수행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정한 시간을 보여줘요. 테스트란 파일이 수정된 시간.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죠. 지금 시간이 이렇다 이거죠. 이미 있는 거를 바꿔보자. 자, 데이터 1은 원래 있었거든요. 데이터 1을 보면 9월 22일 8시 42분에 수정되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을 보기 위해서 date라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9월 22일 13시 43분이에요. 지금 이때 현재.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만든 거죠. 8시 42분에. 그래서 이제 modification 시간, ls-l을 했을 때 보이는 시간을 바꿔주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3분이었잖아요. 요때 바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시간이 1시 44분으로 바뀌었죠. 아까 55초였으니까 5초 정도 더 있다가 번호 여기 있는 이제 분 정보가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touch-m을 해주면 데이터 1의 그 modification time을 현재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으로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t 옵션을 사용하면 언제 마지막 수정된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파일만 컴파일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과거로 바꿔서 컴파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ls-l 테스트를 해보면 9월 21일 날 만들었어요. 12시에. 그리고 시간을 바꿔보자. 시간 정보는 월일시예요. 월일시분. 여기 보면 mmdd hhmm, 요게 꼭 써야 되는 정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이렇게 연도를 쓸 수가 있고 네 자리를,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초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시스템에서 이제 터치란 명령어가 8글자는 분명히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만약에 10글자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12글자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14글자가 붙으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연도, 초를 다시 더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 자, 여기 보면 1월 1일 12시 00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ls-l을 해주면 여기 보면 1월 1일 12시 00분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니까 12시 00분이 안 나오고, 그죠? 여기는 정말 12시 00분이네. 우연치 않게. 12시 00분에 바뀐 거네요. 우연치 않게. 그렇죠. 12시 00분으로 바꿨는데 2023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연도가 나올 때는 여기 있는 파일이 수정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의 것들은 초를 보여주는데 6개월이 더 지나버렸어요. 굉장히 오래된 파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초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때는 이제 연도와 날짜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꾼 시간은 여기 그대로 저장은 돼 있을 거예요. LS에서 ls-l이 보여준 정보가 그렇다 이거예요. 자, 나머지 시간 표시라든지 연도 표시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명령, 터치까지 하고 새로운 명령어 grab이 있는데, grab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예요. 어떤 명령어냐면 파일 안 혹은 명령을 실행시킨 내용 중에서 원하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을 찾아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여러 개를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키워드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파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봐. 그러면은 그 파일 이름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서 몇 번째 줄에 있습니다 라고까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옵션이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줘. 이걸 안 하면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L 해당 패턴을 포함하는 파일 이름까지 출력해줘. 그 다음에 -N 하면 라인 넘버를 출력해줘. 그래서 여기 보면 grep root를 찾아줘. 어디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루트를 찾아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타이핑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에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따옴표가 아니고 별이에요. 별.txt. 여기도 마찬가지. 별.c. 별은 와일드카드라 그래가지고 모든 파일을 나타내. 그래서 grep-n 하고 unix라는 키워드를 찾아줘. 어디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은 모든 파일인데, 모든 파일하고 뒤가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에서 unix라는 키워드를 찾아주고, 그리고 행 번호를 출력해줘.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hello라는 키워드를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에서 hello를 찾아봐. 그리고 그 hello가 들어가는 파일 이름을 알려줘. 이런 내용이죠. 자, 굉장히 쓸만하겠죠. 그래서 윈도우스에도 보면 find의 메뉴에 좀 고급 검색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윈도우스보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서비스 etc 밑에 있는 서비스 파일인데, 거기에서 http라는 키워드를 찾아줘. 그러면은 이렇게 http가 들어있는 행만 딱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해주죠.
자, 이게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몇 번째 줄에 있는지까지 알려줘. grep-n 해가지고 http를 찾아줘. 어디서 찾아줘? 데이터라는 파일에서 찾아줘. 데이터라는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으니까 앞에다가 아무것도 붙여주지 않았죠. 자, 이게 이제 grep이었고 앞으로도 grep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중요한 find. 이거는 윈도우스에서 오면 Ctrl F예요. find. 그래서 주로 이제 파일 이름 같은 걸로 찾았죠. 윈도우스에서 가끔 조금 파일 찾기를 해본 사람은 뭐 용량이 얼마 이상인 거를 찾고 싶어. 그 탐색기에서 용량 순서대로 소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찾고는 그랬을 텐데 이 find라는 유닉스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명령어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쓰임새 있게 쓰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파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파일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파일의 타입으로 찾을 수 있어요. 뭐 파일이냐, 일반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뭐 특수 파일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의 소유자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의 접근 권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시스템에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뭐 이럴 때 실행 파일만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떤 사용자 계정이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실행 파일을 내가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퍼미션에 X가 들어있는 놈을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퍼미션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은 결과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찾은 결과를 가지고 -exec 명령을 실행시켜. 여기 형식이 좀 복잡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만큼이에요. 찾았으면 그 결과를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명령을 실행시켜. 명령은 ls가 될 수도 있고 rm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탈출 문자를 하나 붙이고 세미콜론까지 해야 여기 있는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리고 OK, 이거는 찾은 명령, 찾은 결과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울 거다, rm이라는 명령을 여기다 썼다고 쳤을 때 진짜로 지울 거냐? 라고 이제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하고 ls는 사실은 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exec 혹은 OK 요거를 쓸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find는 항상 find 다음에 어디에서 찾을까가 꼭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면 계정 디렉토리에서 찾아봐, 내 홈 디렉토리에서 찾아봐, find 루트 밑에 tmp 디렉토리 밑으로 찾아봐, 이렇게 어디에서 찾아봐가 꼭 가장 먼저 나오고요. 스페이스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둔 다음에는 이제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옵션은 여러 개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me 하면 이름으로 찾아봐. 어떤 이름? hello.c라는 이름으로 찾아봐. hello.c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내 홈 디렉토리에서 찾아봐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루트 밑에 tmp에서 유저 10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파일을 전부 다 찾아서 -exec rm 지워. rm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대로 이렇게 괄호를 쳐줘요. 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칸을 띄거나 안 띄거나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탈출 문자하고 세미콜론은 꼭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고,
그 중괄호죠. 중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고, 이렇게 탈출 문자 써주고 세미콜론까지 해주면 RM에 대해서 RM 이거를 다 지워라. 이 자리에 find의 결과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유닉스 명령어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하죠. 까다롭고. 자, 옵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일 이름으로 찾을 때, 그 다음에 액세스 타임, 누가 이걸 읽어봤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플러스잖아요. n보다 큰 거예요. 액세스한 시간이 뭐 열흘보다 크다? 그러니까 열흘보다 접근 시간이 오래된 파일이죠. 여기다 뭐 10이라고 썼다면, 플러스 10이라고 썼다면 누가 접근한 지 10일 이상 된 파일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안 쓰겠지. 이건 잘 안 쓰겠죠.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10일 이전인 파일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내가 며칠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접근한 파일 혹은 변경한 파일,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며칠 이내로 된 파일을 찾아봐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액세스 타임 마이너스 n이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수정한 시간이에요. 수정한 시간이 n일보다 더 된 거, 수정한 시간이 n일보다 덜 된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은 RWX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RWX를 써주면 RWX인 권한을 다 찾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이 얼마인 거, 파일 타입이 뭐 일반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이런 것들, 이거는 범위가 크니까 그렇게 많이 쓰이는 옵션은 아니겠죠. 요거는 또 많이 써요. 사이즈가 n 블럭 이상인 파일. n 블럭은 1024 킬로바이트라고 했잖아요. 1024 바이트. 그래서 1킬로바이트예요. 1킬로바이트. 사이즈가 이 킬로바이트 단위로 여기다가 1000을 쓰면 1메가가 넘는 그런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뭐 잘 안 쓰니까 이것도 잘 안 쓰고요. 사용자가 소유한, 어떤 사용자, 이 사용자가 소유한 파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그룹이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프린트는, 예전에는 프린트를 해야 파일들을 보여줬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보여주니까 얘는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명령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execute, 요 커맨드를 execute 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형태가 이렇게 커맨드를 내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커맨드를 내려, 그리고 명령을 마칠 때 세미콜론을 붙이는데, 이게 터미널 창에서 실행할 때는 세미콜론이 이제 특수문자로 인정을 안 하고 실행 문자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출 문자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역슬래시를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터미널 창에서 실행할 때는 역슬래시를 붙여준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다음에 실제 find 연습은 뭐 아까 했던 걸 연습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에서 연습했던 거를 한번 보여주면 bin에서 이름이 ls인 요거 실행 파일, 우리가 쓰는 ls 있죠? ls라는 명령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bin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이너리 실행 파일들 거기에 ls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다. 자, 홈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라는 파일을 찾아봐. 그러면 우리 계정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뭐 22로 시작하는 무슨 계정에 챕터 2 밑에 있다. 데이터 1을 찾아봐. 그 다음에 템프를 찾아봐. tmp를 찾아봐. 우리가 작업하고 만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기억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home 디렉토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유저가 우리 스튜던트라는 계정으로도 뭐를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었나 여러분들? 만들었었죠? 뭐 A도 만들고 뭐 TMP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쉘에 들어가는 설정 파일들은 꼭 있으니까 거기서 유저가 스튜던트인 파일을 찾아봐. 그죠? 자, 이거 굉장히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요 자리 find하고 그 다음 아규먼트는 그 다음 인자는 항상 어디에서 찾아봐. find 어디에서 찾아봐. 그 다음에 옵션을 써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find하고 -exec execute 뭔가를 실행해. 요거를 이제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요 공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 잘 보면서 해보세요. 자, 루트 밑에 tmp를 ls-l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루트가 만든 파일이 3개, 디렉토리가 3개 있죠. 이거 모르는 디렉토리들이 3개 있고, 내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가 만든 파일이 tmp에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계정, 여기 있는 학번 계정이 만든 파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파일 만들 때 그냥 만들고 싶을 때 터치 하고 루트 밑에 tmp 밑에 no file,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no file이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ls-l을 해보면 어디 갔어? 여기 여러분의 학번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학번의 이름을 가진 그룹이 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파일이 no file이란 이름으로 요 시간이 요 시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량은 빡.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면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챕터 2죠. 그래서 요 위치에서 찾는 거예요. 자, 루트 밑에 tmp에서 유저가 학번인 이 학번을 갖고 있는 파일을 찾아서 다 지워버려.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아까 봤더니 여기 뭐 tmp 6rrtbgh8 여러분은 좀 다를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보면 여기 있는 디렉토리는 권한을 보세요. 권한을 보면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 사람들은 요 끝에 권한을 사용하게 되는데 끝에 3개 rwx r이 없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이거 find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디렉토리는 find는 읽어야 되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 계정이 소유를 하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읽지를 못하니 너는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는 안 찾고 나머지만 할게,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는 안 건드리고 find 명령어를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있는 부분만 수행한다. 그래서 ls-l 하고 루트 밑에 tmp를 해보면 불평은 했지만
저기 뭐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는 했어요.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했다. 그래서 보면 no 파일이 없어졌죠. no 파일은 이 명령을 가지고 find에서 지우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명령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find라는 명령어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어의 위치를 찾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LS가 어디 있느냐, 에코가 어디 있느냐, RM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쓰는 명령어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있어요. 두 개. where is라는 명령어가 있고 which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where is는 이렇게 자기 명령어를 쓸 때 정해진 디렉토리가 있어요. 찾는 디렉토리들이. 그래서 MV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스템에서 실행 파일이 있는 곳들, 그것만 찾거든요. 그러면은 MV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ls 하고 /bin 해보면 그 /bin 밑에 바이너리 파일들 쫙 나와요. 자, 두 번째 거 which는 에일리어스를 찾기도 하고 path 변수로 지정된 데를 찾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path라는 변수를 보면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경로들이 있어요. 등록해 놓은 경로들. 이게 지금은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이 등록해 놓은 경로들은 절대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그냥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가 챕터 2잖아요. 챕터 2인데 지금 위치란 명령어가 실행이 돼버렸죠. 에코란 명령어가 실행이 돼버렸죠. 왜? 여기 path라는 명령어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다면 지금 mv란 명령어는 bin이라는 루트 밑에 bin 밑에 mv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프롬프트 바로 다음에 슬래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슬래시 bin 뭐 어쩌고저쩌고 슬래시 bin 밑에 있는 mv 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이 파일을 지워라 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명들을 등록해 놓는 변수가 바로 경로 path 라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요 뒤에다가 이거 구분들이 어떻게 돼 있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죠. 콜론. 그래서 path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콜론 하나 더 치고 내가 원하는 경로를 갖다 넣어주면 거기 있는 디렉토리는 이제 얘가 요 터미널이 찾아본다 이거죠. 현재 디렉토리처럼 찾아봐요. 자, 그래서 mv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요 안에서 찾아서 bin 밑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일 다루기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 말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말하는데 계속 팔짱 끼고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눅스는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실습이 나오면 항상 포즈 시키고 다시 실습을 해보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넘어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쉽잖아요. 쉽고 재밌으니까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